커트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처럼 블론트 커트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질감 처리를 하면서 하는 커트는 요즘에 대중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뭘 찾았냐면 블런트에서 수술 치지 않는 커트를 구사하는 이제 커트를 저는 구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요즘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수술 안 치는 커트를 구사하는 미용실을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하지만 블런트 커트는요, 질감 정리를 커트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돼요. 선을 맞춰서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볼륨감을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뽑아내면 되니까, 질감을 해서. 사실 질감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커트를 중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수술 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질감을 정리하는 커트가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질감 정리 커트하는 커트는. 근데 수술 치지 않고 블런트하게 선을 지켜서 커트하는 거는 아주 많이 어려워요.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지만 이 라인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 공부 못 하시면, 그거 공부 안 하시면 이 선을 지키면서 커트하는 커트를 못 하세요. 또한 자세 교정, 여러분들 자세 다 바꾸셔야 돼요. 자세 다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선을 지켜서 하는 커트는요, 자세에서 나와요. 빗질과 자세에서 이 라인이 나와요. 이 빗질과 자세에서 라인이 안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수치시면 돼요. 수치는 커트 하시면 돼요. 왜? 원하는 라인이 절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각도 얘기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각도는 필요가 없어요. 왜? 빗질과 자세만 되면요, 각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빗질과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커트를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질이 안 돼서 커트가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각도가 안 돼서 우리는 커트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러지 않나요? 각도 때문에 우리는 커트를 못한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하지만 각도가 아니에요. 빗질이에요. 빗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커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파마 연습을 시켜요. 파마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왜? 빗질 연습 좀 하라고요. 근데 파마 연습을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파마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아고널 다 해요. 종합적으로 빗질 연습을 시켜요. 그거를 하나를 다 만들어요. 근데 파마 연습이 그냥 파마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상 공부를 시켜요. 머리는 둥글다. 머리는 둥글다라는 구조를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사각으로 패턴을 매었던 거는 뭐예요? 사각의 커트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커트를 잘라놔도 사각으로 커트를 해요. 머리가 사각으로 커트를 하면 어떤 단점이냐면 뻗쳐요. 커트선이 머리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라운드로 커트를 하면 머리가 뻗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요. 파마를 말면 우리가 파마 말 때 머리가 뻗쳐요, 안 뻗쳐요? 뻗치죠. 뻗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커트를 잘해놓으면, 라운드로 커트를 하면요, 파마를 말아도 머리가 안 뻗쳐요. 드라이하는 이유는 왜 드라이해요? 그쵸, 뻗치니까. 머리를 잘못 말려서 뻗치니까 드라이를 해요. 그쵸? 근데 사각으로 커트를 해놔서 그래요. 근데 라운드로 커트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안 뻗쳐요. 결과 봤죠? 여기 경험자들이 있어요. 라운드로 커트를 하면 머리는 안 뻗쳐요. 근데 그게 선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드라이를 하신다고 해서 드라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가 전부가 아니고요. 드라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상이 정말 둥글다. 둥글다는 둥근 두상이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드라이 해서도 예쁘고요. 나중에 커트할 때도 똑같고요. 펌할 때도 모든 게 다 공통점이 똑같아요. 나중에 커트할 때 보세요. 커트할 때 보시면 네이프 각도 이렇게 들어서 커트하나요? 내려서 커트하잖아요. 중간에 있을 때 각도 이렇게 들어서 커트하나요? 아니죠? 뒤로 하죠? 탑부분 들어서 커트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프, 하프, 온베이스 이렇게 타요. 커트할 때도. 근데 지금 오늘 배울 드라이도 똑같아요. 커트하는 방법이나 드라이하는 방법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근 두상에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긴 장방형 얼굴형을 갖고 있고, 동양 사람들은 둥글넓적한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공통점이.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예요? V라인이잖아요. 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게 발달돼요? 턱이 발달돼요.
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턱이 삐쭉한 사람들은 많이 좀 힘들어요. 턱이 두툼해야 돼요. 이렇게 살이 두툼하셔야지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잘 사시겠는데요? 턱이 두툼하신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상학적으로 그래요. 그 대신에 머리가 어때요? 하관이 발달되니까 단발머리 층을 많이 안 내는 머리는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커 보이죠? 얼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노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예요? 드라이 하는 시간이에요. 드라이 일주를 할 건데요. 드라이 하는 구조는 얼굴 구조를 배우는 단계예요. 드라이를 해서 볼륨을 살려서 그걸 만드는 단계 아니에요. 드라이는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공부하는 단계예요. 두상이 둥글다. 두상이 사각이 아닌 둥글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얘기는 파팅이 중요해요. 파팅을 사각으로 탈 것인지 라운드로 탈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기능사 시험 볼 때 많이 했던 파마했을 때 파팅은 뭐예요? 직사각형 패턴을 말아요. 근데 요즘에는 뭘로 하죠? 벽돌이나 오블롱 같은 거 기능사에서 시험 보던데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게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블롱 같은 거, 직사각형 패턴에서 지금 오블롱도 말고요. 벽돌 패턴도 시험에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루트로 해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얼굴 구조를 알기 위해서 드라이를 오늘 배울 건데, 이제 그러면 이 구조를 배우기 전에 내가 드라이를 뿌리 살리는 구조를 먼저 배우면서 잡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드라이를 할 때, 드라이 목적이 뭐예요? 드라이 목적. 볼륨이에요? 그러면 대가장구 좀 다 볼륨 살려주면 돼요? 뿌리 살려주는 거예요? 뿌리 살려서 다 살려주면 돼요? 대가장군처럼? 아니죠.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잖아요. 그쵸? 예뻐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이죠? 드라이 하는 목적은 예쁘면 돼요. 맞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쁘면 돼요.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이냐.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드라이 배울 때 뭘 배웠냐면요. 맹목적으로 드라이를 해서 볼륨을 빵빵하게 살려주는 걸 맹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고객님도 요즘 되게 싫어해요, 그거.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뭔 예식장 갈 일이 있어? 집에 가서 머리 바로 감아버려요. 그쵸?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예전에 제가 선담동에서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참 드라이 막 배울 때 뭐로 배웠냐면, 볼륨을 90도, 모발을 90도로 세워가지고 볼륨을 빵빵하게 살려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손님들이 싫어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내추럴하게 해달래. 그럼 내추럴하게 도대체 아예 뭘까? 내추럴한 게 뭐예요 도대체? 자연스럽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안 갔다 온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정의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물어봤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답을 제가 찾았어요. 손님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손님들이 집에 가서 하시는 걸 제가 곰곰이 봤어요. 해서 온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만 살리냐면 여기만 살려요. 여기는 드라이를 안 해요. 얘 죽여요. 그게 내추럴합니다. 맞다. 그게 내추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잖아. 전문가면 전문가에 맞게끔 디자인을 뽑아내잖아. 그러면 얘는 90도로 살려서 죽이면 되잖아.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면 되잖아. 그쵸? 그런 드라이가 바로 내추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 서양 사람들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전체 다 살려줘야 돼요. 왜? 긴 장방향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둥글럽적한 얼굴이 많기 때문에 옆에가 살면 얼굴이 더 대가장군이 돼요. 내 손님들이 가끔씩 그랬어요. 자꾸 대가장군 만들지 마. 그래.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사모님 자꾸 만들었냐고 나보고 드라이해서 방방 살려놓는 사모님 만들지 말라고. 그럼 옆에를 죽이는 방법 배웠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곧 뭘까요? 모루 교정을 해서 뿌리를 90도로 죽이는 드라이가 더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런 죽이는 드라이
살리는 드라이, 볼륨 살리는 드라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드라이 하는 것 중에서는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 수분, 텐션, 각도. 얘네들은요, 수분은요, 열도 들어가고요. 텐션은요, 빗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분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드라이를 한 중에서 드라이가 오래 가게끔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분 조절이에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드라이를 잘 해놨어요. 근데 수분이 있으면 어때요? 머리 죽어요, 안 죽어요? 그쵸, 죽죠. 근데 드라이 잘하면 비 오는 날에도 안 죽어요. 수분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드라이 할 때는 그러니까 온과 열과 냉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기름이라고 생각해줘요. 기름은 어때요? 열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녹죠. 식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굳어요. 우리 모발 속에 있는 케라틴 단백질은요, 그런 기름과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을 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고요. 식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굳어요. 그러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열만 주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맹목적으로 열만 줬을 때는. 자, 각도를 볼륨을 살려서요, 열을 준 상태에서 식히는 시간 꼭 주셔야 돼요. 열을 준 것만큼 식히는 시간도 똑같은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볼륨감이 오래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돼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열만 주고 쑥 빼버려요. 그러니까 볼륨이 죽는 거예요. 안 사니까 또 줄이고 또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발의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지죠. 오버타임이라서 모발이 더 이상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드라이를 오래 하다 보면 드라이가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 모발 안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드라이보다 더 높은 온도로 잡아야지만 가능해요. 아셨나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없어야지만 드라이는 오래 가는데, 수분이 많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드라이는 오래 가요. 그 대신에 형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 것과 형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을 없애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아까 볼륨 살리는 건 뭐예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성격이 빠르면서도 스피드하게 하면서도 꼼꼼하게 굳는 시간을 꼭 주셔야 돼요. 아셨나요? 그리고 드라이기 노즐이 단 부분이 모발은 꺾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드라이를 처음부터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드라이로 볼륨을 살짝 잡아서 드라이기 노즐의 딱 대부분, 그 부분이 볼륨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과 동시에 뭐예요? 식히는 시간, 냉하는 시간, 열로 주는 시간과 식히는 시간은 똑같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식히는 시간은 사실은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자, 열을 준 것과 식히는 시간을 똑같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튀김을 할 때 어때요? 요즘은 이제 여기 주부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튀김 요리 잘 하시죠? 잘 못하세요? 튀김 요리 할 때 고온에서 튀겼을 때 더 바삭해요? 아니면 낮은 온도에서 튀겼을 때 더 바삭해요? 스피드하게 고온에서 바삭하게 튀겨야지 속에 수분이 살아있어요. 아이스크림 튀김 같은 경우도 어때요? 높은 고온에서 순식간에 튀겨놓으니까 겉은 바삭하고 아이스크림이 안 녹잖아요. 초콜릿도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드라이 할 때도 모든 기술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공통점이 비슷비슷해요. 드라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도 순간 열을 주고 나서 모발 속에 안에 있는 수분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발이 안 상해요. 매직이나 열펌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한 번 잡아야지 두 번, 세 번 잡으면 머리는 완전 다 폭삭 상해버려요.